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및 팩트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팩트체크입니다. 2025년 5월 양극재 수출 실적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년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5월 수출 금액은 445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3%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NCM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5월에 307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7%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NCA 양극재 수출 금액을 분석해 보면 5월에 129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 감소, 전월 대비로는 40%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청주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65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8% 감소,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24%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대구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108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9% 감소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수출 금액 급증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5년 포항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128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 전월 대비로는 25%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천안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51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 감소, 전월 대비로는 11%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울산 지역 양극재 수출 금액은 5월에 34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 감소, 전월 대비로는 31% 증가하였습니다. NCM 양극재 분기별 수출 금액은 2024년 1분기에 1233, 2024년 2분기에 1267, 2024년 3분기에 930, 2024년 4분기에 856, 2025년 1분기에 835, 2025년 4월에서 5월 2개, 수출 금액은 637입니다. NCA 양극재 분기별 수출 금액은 2024년 1분기에 564, 2024년 2분기에 435, 2024년 3분기에 358, 2024년 4분기에 295, 2025년 1분기에 383, 2025년 4월에서 5월 2개, 수출 금액은 221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보면 2025년 4월에 LG엔솔은 3.1기가, 파나소닉은 2.1기가, 삼성 SDI는 1.3기가, SKO는 0.8기가, CATL은 0.9기가로 미국 시장에서 LG엔솔이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파나소닉의 배터리 탑재량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별 탑재량을 분석해보면 2025년 4월에 CATL은 7.4기가, LG엔솔은 2.8기가, SKO는 1.5기가, 삼성 SDI는 1.1기가로 유럽 시장에서는 CATL이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미국 시장 및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성장해서 K양극재 업체들 및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팩트체크는 기원합니다. 2025년 K양극재 업체들의 출하량 가이던스를 언급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은 40% 증가, 포스코 퓨처엠은 30% 증가, LNF는 30% 증가,
LG화학은 4에서 6% 증가를 제시하였으며 2025년 양극재 업체들의 출하량 가이던스 예측치대로 흘러갈지 팩트체크가 추적 관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포스코 퓨처엠의 차세대 양극재 개발 동향 관련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 보면 LFP 배터리가 정말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 때문에 그런지 판도가 확 바뀌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기술력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특히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배터리, 이게 가능할까? 그 가능성이랑 또 과제는 뭔지, 이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요. 네네. 이게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2025년이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 한 54% 정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역시 가격이 있는 거죠. 기존 3원계 NCM 배터리보다 확실히 싸니까요. 성능은 뭐 약간 타협하더라도 가격 매력이 워낙 크니까 특히 좀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 위주로 LFP 채택이 엄청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기존 강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대응 전략이 좀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LFP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 새로운 길이요. 그 자료에 나온 LMFP랑 LMR 이런 기술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LFP의 한계를 좀 어떻게 극복하려는 건지?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카드인데요. LMFP, 리튬 망간 인산철이고요. 또 하나가 LMR, 리튬 망간 리치입니다. LMFP, LMR. 네, LMFP는 그 기본 LFP 구조에다가 만간, Mn을 더한 거예요. 이걸로 에너지 밀도를 한 20% 정도 끌어올린 기술입니다. 오, 20%나요? 네, 그러니까 LFP의 약점인 에너지 밀도는 보강하면서 가격 경쟁력은 좀 유지하려는 거죠. 저온이나 고온 안정성도 개선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랩스케일, 그러니까 연구실 수준 생산에는 성공했고 연내에 파일럿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약간 LFP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럼 LMR은 또 다른 건가요? 접근 방식이? 네, LMR은 망간 비중을 더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리려는 조금 더 고성능을 지향하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파일럿 생산에는 성공했고요. 아, 이것도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포스코 퓨처엠이 고급형인 하이니켈, 또 주력인 고전압 미드니켈,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중저가형 LMFP, LMR까지 거의 뭐 모든 시장 영역을 다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다 가져가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LFP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려는 굉장히 좀 야심찬 전략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장을 다 잡겠다. 야심차네요. 이게 성공하면 공급망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럼 이 신기술들이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완성차 업체들 계획에 따라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GM은 한 2028년, 포드는 2030년 이전, 뭐 이쯤에 LMR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고요. 2028년, 2030년. 네, LMFP도 뭐 비슷한 시기, 2028년 전후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군요. 네, 근데 이런 신기술에는 항상 그 기술적인 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만간을 많이 쓰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되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망간 비중이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커져서 오히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충전, 방전 반복할 때 가스가 발생해서 배터리 수명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OLO라고 과리튬 산화올이라는 비슷한 계열 양극재가 있었는데 이게 상용화 문턱에서 좀 좌절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이 망간 문제였거든요. 망간이 막 제멋대로 움직여서요. 아, 그 망간 안정화가 어렵군요. 네.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LMR 양극재 내부 구조 설계를 통해서 이 망간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기술적 진보인데 물론 아직 대량 양산 단계에서의 검증은 남아있죠. 그렇죠.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이걸 수백만 대 차에 넣으려면 대량 생산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큰 과제일까요? 바로 LMR용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전구체요? 네, 전구체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 핵심 소재 만들기 바로 직전의 원료 물질인데요. 이걸 충분히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기존의 NCM 배터리용 전구체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그 일부를 전환할 계획이라고는 해요. 아, 전환해서? 네. 하지만 만약 이게 좀 순조롭지 않아서 중국산 전구체를 들여오게 되면 그 미국의 FOST 규제 있잖아요. 네, 해외 우려기관. 네. 거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거, 즉 전구체 내재화가 필수적입니다. 아, 이게 단순한 생산 효율 문제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LFP의 도전에 맞서서 LMFP랑 LMR이라는 신기술로 중저가 시장까지 잡으려 하고 동시에 기존 하이니켈까지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망간 안정화라는 기술적 과제, 그리고 전구체 공급망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단순히 어떤 기술이 최고냐, 이런 경쟁 구도를 넘어서요. 배터리 기술 자체가 훨씬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해진다. 네, 다양한 가격대 또 다양한 성능을 갖춘 배터리들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면 전기차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그러면 전기차 대중화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께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더 나은 전기차를 만날 기회가 열리는 거죠. 앞으로 이 다양한 배터리 기술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서로의 영역을 좀 인정하면서 공존하게 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이 다양한 선택지가 소비자인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겁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